우리나라에서 이게 서비스가 거의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써보신 분들이 없어서 이거 써보시지 않으면은 그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버는 그 Transportation at your fingertips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된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버의 탄생 스토리는 2008년 겨울에 이 트래비스 켈러닉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P2P 파일 쉐어링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해서 스타트업을 거의 뭐 한 200억을 주고 이렇게 받고 엑싯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아이템을 갖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2008년 겨울에 그 파리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 갔다가 그때 굉장히 그 드물게 파리에 이렇게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잡기가 너무 어렵고 특히 파리가 그게 악명이 높아서 내가 이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 경험을 송두리째 바꿔보는 그런 그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우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카카오 택시 써보신 분? 예, 여기 많으시네요. 예, 카카오 택시랑 비슷한 게 이 픽업 로케이션을 이렇게 딱 정하고요. 그러면은 그 차를 어떤 차종을 선택할지 블랙을 할지 우버 X를 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카드 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다 입력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가는 행선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러면은 이 사진하고 차종하고 저렇게 나와서 내 앞으로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딱 타기만 하면은 이렇게 바로 알아서 가는 그런 심플한 그거죠. 그래서 이 우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다 보면 네트워크 문제죠. 그래서 우버가 처음 2009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리무진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 정도의 차가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다양한 종류의 차를 우버 X, 우버 블랙, 우버 XL, SUV, 택시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이렇게 늘려가고 그리고 지금은 그걸 대규모 그런 그 이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맨하탄에 보면은 지금 우버 이 콘솔에서 보면 저렇게 많은 차들이 이제 우버 차들이 보일 정도로 이제 우버가 택시보다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아졌고 우버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버의 이런 전 세계로 스케일을 해나가는 확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400개가 넘는 도시에서 거의 70개국 정도에서 지금 서비스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400개의 도시 하나하나가 모두 다 다른 조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저렇게 많은 400개의 도시로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그 라이더 타는 사람 승객 입장에서는 우버가 이렇게 쓰기 편하고 그 고객 경험을 이렇게 혁신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써보면은 편하다고 느끼는 게 내릴 때 이 카드 그 미리 들어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도 되는 그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게 정말 편한데 이게 그 운전 기사 측면에서 볼 때 진짜 이게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보통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콘솔이죠. 그래서 택시 콜 단말기, 내비게이션, 카드 결제기, 미터기가 필요한데 우버 자체는 스마트폰 하나로 이거를 다 흡수를 해낸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 자동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콜 단말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행선지를 입력을 해 놓은 상태에서 타기 때문에 내려서 이렇게 딱 타면은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저게 변하고 그리고 GPS를 이용한 그 거리를 계산을 해서 미터기처럼 자동으로 요금을 백그라운드에서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그 돈까지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다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이 이것을 다 흡수한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만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택시 영업이 가능한 그런 혁신을 이렇게 이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전 세계 도시에서 누구나 이렇게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가 레귤레이션 비즈니스인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옛날에 우버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제가 보스턴에 살 때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앱으로 택시를 부른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각 도시에서 와글와글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다가 2013년에 드디어 우버가 조 단위 밸류에이션을 넘어서 유니콘 기업이 됐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아니 저 앱으로 저걸 부르는 정도의 회사가 뭐가 대단하길래 조 단위의 그런 그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실리콘밸리 쪽으로 이사를 가서 실리콘밸리에 제가 쿠퍼티노에 살았는데 쿠퍼티노에서는 우버라는 리프트를 못 써서 일부러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그 일이 있어서 갔을 때 리프트를 써봤어요. 우버는 제가 이미지가 안 좋아서 리프트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 우버의 대항마인 리프트를 써서 실제로 한번 이걸 이렇게 이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11불이 이 줄리아라는 사람이 해서 이렇게 썼었는데 써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계속 쓰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첫 번째 그런 가능성을 느꼈고요. 그런 다음에 2014년 한국으로 와서 우버에 계신 분을 처음 만나고 그분이 저한테 우버를 설명해 주시면서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버 블랙을 처음으로 써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편리한 거고 우버도 좋은데 너무 비싸서 이렇게 쓸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서 우버 X를 시작을 하는 바람에 우버 X 같은 경우는 실제로 써보면 그때 한 택시보다 10%에서 20% 정도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버 X를 금지될 때까지 자주 애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출장지에서 우버를 가끔씩 이용을 하다가 지난 3월에 미국 시애틀 샌프란 출장을 갔을 때 처음으로 렌트카 없이 우버만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우버를 수십 번 쓰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그 실제로 보면은 이게 그 산호세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을 끝나고 기분 전환 겸 우버를 뭐 몇 시간씩 이렇게 운전을 한다라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아 우버에 대한 뭐 좀 선입견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느낀 것은 제가 아는 엔지니어 분 한 분이 우버로 이렇게 옮겨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 우버라는 회사가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서 풀려는 그 문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 우버 자체는 대단한 빅데이터 회사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봤는데 이게 이런 거죠. 전 세계 예를 들어서 400개 도시에서 매일 100만 명의 운전자가 몇백만 번의 승차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저것을 그 메인 헤드쿼터에서 그거를 갖다가 그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움직이는 전 인류의 로지스틱스를 그 계산해내는 빅데이터 문제를 푸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그 수학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계속 끌어들이고 있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그 다른 점은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가격을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지금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복잡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서지 프라이싱이 러시아워나 그럴 때 되면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고객이 그걸 인지해서 여기다가 2.25면 2.25라고 입력을 해야만 이게 넘어가게 고객이 확실하게 이게 비싼 요금이라는 거 알아야만 넘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변수 때문에 또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우버를 이렇게 쓰다 보면 얘들이 나중에 가격을 올리겠지 아니면은 너무 이 독점하게 되면 그런 러시아어에는 쓰기 어렵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3월에 가서 쓰는데 제가 그 출장을 가서 쓸 때마다 우버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버 풀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시내에서 어디를 가든지 한 사람 더 합승을 한다는 조건으로 7불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끝에서 끝으로 가려면은 뭐 수십 불도 나올 수가 있는데 7불의 고정 요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걱정 않고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게 사실 하기가 어려운 건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고객을 실시간으로 찾아서 둘을 연결하려면 그만큼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네트워크 이펙트가 해서 나와야 된다는 건데 트래비스 켈러닉이 이 최근에 그 테드에서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샌프란시스코의 교통체증을 이렇게 우버가 완화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게 사실 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출장을 갔을 때 마운틴뷰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이렇게 우버로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이 카풀 우버풀을 이용을 했는데요. 여기가 그냥 택시 불러서 가면은 100 몇십 불 나오는 거리예요. 팁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게 굉장히 먼 그 거리인데 25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불에 이 합승을 하는 건데 해서 제가 딱 부르니까 5분 내에 제 집 앞에 와가지고 저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타니까 넥스트 같이 올라갈 사람을 이렇게 태우러 가는데 거의 한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근처 마운틴뷰 아파트에 가서 일본 사람을 하나 딱 제 옆에 태우고 그러고 쭉 올라가서 저기까지 가서 1시간 만에 절 딱 내려주고 그 다음 그 친구 내려주러 이렇게 딱 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피션트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그 20 몇 불밖에 안 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만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이 시애틀에 갔을 때 본 거는 우버 홉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냐 하면은 이게 보면 여기 10개의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개의 노선 해서 이 시애틀 교외에서 시애틀 시내로 가는 노선을 10개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10분마다 운행을 합니다. 10분마다 차가 계속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차면 아니 10분마다 그냥 출발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노선버스 직행버스처럼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정부에 그렇게 해서 노선버스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우버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보면 그 5불짜리인데 지금은 프로모션 기간이라고 1불만 내면 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해놔서 이게 또 몇십 불짜리 택시를 타고 갈 거리를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데이비 플러프 그 우버 보드 멤버 그 얘기인데 전 세계 우버 라이드의 지금 20%가 우버 풀이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거의 50%가 우버 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만큼 이 우버 풀을 이용해서 가격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우버의 목적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니까 이 서비스 자체를 점점 진화시킵니다. 그래서 트래비스 켈러닉이 하는 말이 만약 그러니까 차를 5분 내에 부를 수 있다면 뭐든지 5분 내에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ETA 얼마나 이걸 불렀을 때 빨리 차가 오느냐라는 건데 지금 놀랍게도 대부분의 도시에서 5분 내에 차가 이제 다 우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캠페인으로 우버로 뭐 딜리버리를 해주는 우버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꽃을 배달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음식 배달해 주는 것도 시작을 했죠. 이것도 많은 도시에서 지금 계속 확장 중인데 아시겠지만 이게 그 대부분의 음식은 10분 내에 이렇게 배달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음식 오더를 받으면은 쿡을 해서 요리를 해서 그거를 갖다 배달원한테 줘서 딜리버를 해야 되니까 안 되는데 이거는 우버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버 이츠 같은 경우는 뭐 샌드위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금방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을 다 해서 다 그거를 가지고 오더가 많이 날 만한 곳에 가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오더가 나면 그 시간대에 가서 딱 가서 통계적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되면은 계속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딜리버를 하니까 그렇게 빨리 딜리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버 러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버 드라이버들을 이용해서 이게 아예 배달을 소규모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꽃 배달 이런 것을 해주는 플랫폼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법인들이 이 회사에서 차를 택시를 계약을 해서 쓰거나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냥 법인으로서 우버 포 비즈니스를 이렇게 가입해서 쓰면 이 영수증을 일일이 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결제까지 완료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쓸 땐 퍼스널을 쓰다가 이렇게 회사 법인용으로 쓰면은 비즈니스로 이렇게 계정을 옮겨서 쓰기만 하면은 되고 그렇다는 건데 제가 저것도 놀란 게 작년에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봤을 때 얼마나 많은 회사가 우버 포 비즈니스를 쓰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전 세계에 6만 개 회사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글로벌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버 이벤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가시기 곤란하잖아요. 그럼 끝날 때 우버 이벤트에서 딱 쿠폰 번호만 여러분들 딱 드리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집에 오늘 밤 가는 것만 쓸 수가 있어요. 예, 다른 데는 못 쓰고. 그런 식으로 이벤트용으로 저런 걸 발급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허황된 말처럼 들렸거든요. 우버로 대중교통을 대체하겠다. 근데 실제로 요새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우버 덕분에 확실히 자동차가 필요 없어졌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재미있는 게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부부가 같이 자동차를 이렇게 갖고 있거나 그런데 우버 때문에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니까 굳이 한 가구에 차를 2대를 가질 필요가 없다. 더구나 샌프란시스코 같이 이렇게 그 주차비도 비싸고 그 차 유지비가 비싼 곳에서는 굳이 차를 갖고 있는 것보다 필요할 때 바로 우버를 불러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그 라이프스타일 로지스틱스 회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버가 뜨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가나 우버의 경쟁자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리프트라는 도저히 어떻게 보면 그 우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회사인데도 그 규모가 이렇게 작아서요. 근데 이런 회사에 GM이 그 올해 그 6천억을 투자를 하고 차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중국의 우버라고 할 수 있는 디디하고 콰이디가 이렇게 합병을 한 디디 추싱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죠. 이 회사도 거의 한 6조 정도를 지금까지 펀딩 받았다는데 지난주에 뭐 들으셨겠지만 애플이 1조 2천억, 1 빌리언을 이렇게 디디 추싱에다가 투자를 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보면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그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그랩이라는 회사는 말레이시아 출신 또 스타트업인데 그 싱가포르로 회사를 옮겨서 이 전 동남아시아에서 전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고 그랩이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버를 거의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또 이렇게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또 인도에 가면 올라라는 그런 회사가 있고 또 남미에 가면은 뭐 캐비파이라는 또 회사가 있고요. 유럽에 가면은 프랑스에 가면은 시내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브라브라카라는 또 그런 회사가 있고 그래서 각 로컬에서 이런 그 교통 승차 공유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은 그 바이버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라쿠텐에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번 그 이스라엘의 창업가가 주노라는 서비스를 뉴욕에서 곧 시작한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노 같은 경우는 우버랑 이렇게 차별화가 우리는 드라이버들한테 더 많은 돈을 주고 지분까지 줘서 이렇게 드라이버 친화적인 그런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보면 그 우버라는 회사의 그 기업 가치가 거의 70조, 80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우버의 그 가능성을 보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많은 수백만 명이 쓰는 그런 서비스로 해서 이 계속해서 우버가 사실 하려고 하는 것은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서비스의 가격을 낮춰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유비쿼터스한 서비스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카네기 멜론 대학,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보틱스 연구소 한 60명을 전부 다 데려와 가지고 다 이렇게 뽑아버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다음에 지금 피츠버그에서 아예 이렇게 무인차를 그 공개적으로 이제 테스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무인차가 우버 플랫폼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훨씬 더 싸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비전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차가 필요 없게 돼서 이 시내에 있는 주차장을 저렇게 녹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트래비스 켈러닉의 이런 비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우버의 CTO인데 이분이 그 베트남 포트피프 출신, MIT 출신의 그런 분인데요. 이 사람이 그 우버에 가서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우버 앱은 자기들이 실제로 내부에서 하는 거의 5% 정도밖에 밖에 보이는 게 아니다. 자기들은 엄청나게 그런 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3년 전에는 겨우 하루에 3만 번의 승차를 제공할 정도로 이렇게 작았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몇백만을 달성할 정도로 이렇게 그 플랫폼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라. 페이스북은 하루 10억 명이 쓰는 서비스다. 근데 우버는 지금 하루에 몇백만 명밖에 안 쓴다. 근데 우리는 페이스북처럼 전 세계인들이 많이 쓰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다. 하루에 몇억 명이라도 우버를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세상이 이렇게 된다면 우버의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아직도 자기가 보기에는 우버의 데이 원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 음식 뭐든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의 OS가 되고자 한다.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유틸리티처럼, 그래서 수돗물처럼 쓰는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를 만들려는 게 자기들의 그런 비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 회사의 직원 수가 성장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제가 그 우버에 한 2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깜짝깜짝 이렇게 놀라기도 합니다. 제가 레귤레이션 부분은 좀 복잡하기도 그래서 많이 준비는 이렇게 못했고, 이게 그 실리콘밸리 생각이죠. Regulation protects incumbent. 그래서 이분이 그 우버에 투자한 벤처 캐피털리스트인데, 이런 식으로 레귤레이션을 바꿔서라도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우버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들이대고 이렇게 그 정부랑 싸워서 이렇게 쟁취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깡패 같은 회사 같은 측면도 있는데, 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한번 써보게 해서 고객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처럼 Admit it, you love Uber. 이게 많은 미국 사람들의 그 생각이고, 제가 그 20몇 년을 알고 지내는 LA에 있는 그 백인 아저씨가 있는데, 컴맹이거든요. 아이폰도 이제 얼마 전에 쓰기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우버를 잘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거 쓰기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쓰기 너무 편하던데, 그리고 써보니까 이 공항 가거나 그럴 때 너무 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이 우버 때문에 택시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보스턴의 MIT에 이렇게 갔었는데 MIT 디렉터가 딱 저한테 하는 말이 진짜 I love Ub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정말 우버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근데 이런 얘기를 다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분은 우버 지금 못 쓰게 하면 폭동이 일어날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의 그거에 침투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오늘 만난 뉴욕 브루클린에서 오신 그런 분인데, 그 미국 대학에서 스타트업 창업 그런 거 하시는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버를 자주 쓰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참고삼아 물어봤는데 그냥 대답이 나오는 게 all the time 하면서, 애가 셋인데 애들 학교 보내고 뭐 그런 거를 할 때 우버를 쓰는 게 그 택시 이용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생각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셔서, 그만큼 많이 쓰게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버 규제는 지금 뭐 뉴욕, 샌프란시스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거의 다 이 허용을 하는 쪽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제가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 제가 2년 전에 CES에 갔을 때 딱 내려서 해보니까 우버가 네바다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계속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올해 1월에 딱 갔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에서 다 그게 되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우버랑 리프트랑 나가서 그걸 뒤집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작년 가을에 놀라운 뉴스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오스틴 같은 경우는 우버 드라이버를 그렇게 하는데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그 정부에서 의무화하는 그 법 때문에 최근에 오스틴에서 이 서비스를 뺀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시애틀 같은 거 아무 문제가 없었고, 도쿄는 한국하고 똑같이 그렇게 우버가 안 되는, 전 세계에서 우버에 대한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로 하면 우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 일본, 스페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 서비스 디디 콰이디를 키우면서 우버도 바이두의 투자를 받은 우버도 같이 이렇게 키우는 좀 독특한 그런 상황이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택시 이런 게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 약간 이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그 그랩 서비스하고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놔둔다는 분위기고, 그랩 같은 경우는 그 헤드쿼터를 말레이시아에서 아예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쪽에 리서치 센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살 키워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 파리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이 택시 운전사들하고 이렇게 폭동이 나고 막 이런 우버 프로테스트가 굉장히 셌었는데, 제가 갔을 때 그 거기서 만난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우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기보다 그 정도 택시 기사들이 난리 난 것은 프랑스 사람들하고 관광객이 너무 우버를 많이 써서 문제가 된 거지, 우리가 우버 같은 그런 혁신 서비스에 그렇게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 밖에 뭐 방콕, 브라질 뭐 다 현재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